육군 2기갑여단이 대규모 공지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적을 압도하는 막강한 통합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인 해킹 사이트를 개설해 외교안보부처 공무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 내부망과 업무용 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밀 유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행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 TMO가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휴식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이동 도서관과 금연 클리닉도 설치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2기갑여단이 대규모 공지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1 전차와 박격포 화력을 비롯해 육군 항공과 방공부대까지 참여해 압도적인 통합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적 1개 전차대대가 식별됐다는 첩보가 육군 2기갑 여단 맹호대대 지휘망에 보고되자 신속히 K1 전차가 사격진지로 기동합니다. 남하하는 적의 예봉을 사전에 꺾기 위해 4.2인치 박격포의 포신에서 연신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육군 2기갑 여단이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공지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과학화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 전투력을 운용하고 제병협동 전투 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주간에 걸쳐 전차 부대를 비롯해 기계화 보병과 육군항공, 공병, 방공 등 지원 배속 부대까지 참여해 실전 전투 역량을 함께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K1 전차를 중심으로 실시한 전투 사격은 이번 훈련의 백미. 박격포와 포병, 육군항공, 공군까지 가세한 통합 화력 운용을 통해 적 전투력을 30% 이하로 저하시키고 K1 전차가 기동해 적의 중심을 타격하면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떠한 적과 싸워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숙달된 전투 기술을 바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지합동 훈련을 통해 전차 부대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초단위 전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차 승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지상과 공중의 화력을 통합해 최고의 공격력을 시험하는 공지합동 훈련을 통해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인 해킹 사이트를 개설해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출입기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의 내부망과 업무용 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밀 유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1일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통한 이메일 계정 탈취가 시도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모두 27개의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출입기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등 90명이며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56개의 계정 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방부 관계자의 연루 여부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시도 대상자는 현역 군인 2~3명이라며 기밀이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이메일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문서 중 공문서는 없고 개인 자료만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부 직원들이 상용 메일을 외부에서 쓰면서 해킹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사무실 내에선 상용 메일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부처의 인트라넷 내부망과 업무용 메일 계정의 해킹은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안보 부처의 내부망은 외부망과 분리돼 있다며 직원 상용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해서 내부망에 있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교안보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훈련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한민구 장관이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는 대화를 위한 접촉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 공군사령부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이달 초 관기지에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B-1B를 괌에 배치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를 이달 초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공군은 오는 6일 미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전략폭격기를 약 300여 명의 운용 병력과 함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배치하는 B-1B는 미군이 지난 1960년대에 B-51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한 전략폭격기로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B-52보다 시속 300km나 더 빠른 B-1B는 고도 1.5km에서 마하 1.25 속도의 비행을 자랑합니다. 또 핵폭탄을 비롯한 GBU-31과 GBU-38, GBU-54 유도폭탄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투하할 수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수준의 전력 투사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태평양 사령부는 잠재적인 적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매년 투철한 군인 정신과 실력을 갖춘 모범 부사관들을 선발해 충용 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하사들 가운데 125명이 선발돼 육군 부사관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29일 제7회 충용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충용 대상은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타의 모범이 되고 전투적 사고와 능력이 뛰어난 우수 부사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업무 전문성을 구비하고 각종 교육 훈련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수상 대상을 원사 계급에서 하사들에게까지 확대해 부사관들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사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해 김만기 하사 등 125명이 수상했습니다. 육군 부사관의 숙명은 전투력 발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육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미래 육군의 주역으로서 부사관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장병들이 휴가를 나와 제일 먼저 이용하는 곳이 바로 TMO, 즉 여행장병 안내소죠. 특히 많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서울역 TMO가 확장 개장됐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휴식 공간을 확대하는 등 TMO 이용 장병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1000여 명 가까이 이용하는 서울역 TMO 여행장병 라운지. 장병들이 휴가를 위해 거쳐가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국군 수송사령부는 1일 윤국 국군 수송사령관과 브랜스 미 수송처장, 한병근 서울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TMO 확장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개장식은 리본 커팅식과 공사 결과 보고,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1년 만에 이런 결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뜻을 모으다 보니까 훌륭한 이제 개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전부 다 이제 줄을 한 10m씩 20m씩 서는 용사들이 이제 이 안에서 쉬면서 쾌적한 가운데 이렇게 좀 쉴 수 있고 또 대기할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역 TMO 여행장병 라운지는 지난 2012년 개장한 뒤 운영됐으나 냉난방 시설과 장병 휴식 공간 부족으로 이용 장병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국군 수송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천장 공사를 통한 냉난방 시설 설치와 장병 휴식 공간 확대와 더불어 이동 도서관과 금연 클리닉도 설치했습니다. 이동 도서관에는 국군 문화진흥원이 도서 1,400여 권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역 TMO에서 책을 빌리면 이동 도서관이 있는 전국 TMO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합니다. 또 금연클리닉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상주 금연상담사가 나와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TMO 국군 장병 라운지 리모델링 공사로 장병 휴식 공간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개별 냉난방기를 갖추어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약 1000여 명의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어 군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군 수송사령부는 전국 47곳 TMO 가운데 서울역 TMO를 시작으로 보강이 필요한 나머지 TMO 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뉴스는 특별기획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주 동안 해군 해난구조대 SSU 훈련병들의 모든 훈련 과정을 취재한 훈련병의 품격, 수중작전의 영웅들을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입교한 순간부터 SSU란 이름표를 달기까지 2000여 시간을 화면에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대한민국 0.1%를 향한 그들의 도전기,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시죠. (1950년에) 창설된 특수정예부대인 SSU 해난구조대. 이들은 서해 페리오 침몰, 세월호 침몰 등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탐색과 구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몸을 한없이 짓누르는 수압을 견디며 임무를 수행하는 수중작전의 영웅. 그들이 바로 SSU 대원들입니다. 물속에서의 상황은 항상 생명과 직결되기에 혹독한 훈련은 필수. 이 최고 강도의 훈련을 버텨낸 이들만이 대한민국의 0.1% SSU 대원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여정에 98명의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체력을 담금질하고 땡기고 있어. 85 땡겨. 속도 증가. 88번, 8번 더. 속도 증가. 반복된 수영 훈련으로 수중 적응력도 키워나갑니다. 딱 30초만 참자 알았나? 얼마 안 남았다. 5초. 내려간다. 실내 수영 훈련 뒤 그들이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할 그곳, 바다도 만납니다. 잘 봐, 서로 잘 챙겨, 알았어. 닫아. 뜨거운 햇빛으로 달궈진 땅 위에서도 혹독한 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비가 와도 그들의 훈련은 멈출 줄 모릅니다. 떨어져. 박수아.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출발. 한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그들의 83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대와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관총에 장착되는 조준경을 미 육군과 해군에 납품하면서 해외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은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텍 엔지니어링인데요.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광학 장비를 소개하는 주식회사 유텍 엔지니어링의 유재용 대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탐구열로 신기능 제품을 발명하고 있습니다. 72살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5년 전 유 대표가 군 관련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개발한 장비는 광학식 기관총 조준경. 40여 년간 민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기관포 등에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조준경을 개발한 겁니다. 유텍은 어디까지냐 하이테크놀로지 쪽에 전자와 광학과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새로운 제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든 제품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준경의 개발 기간은 2년 6개월. 수많은 도전과 실패, 보완 끝에 미 육군과 해군의 요구사항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되는 장점은 정확도로 미 해군의 고속정 타격 시뮬레이터 검사에서 85% 이상 타격 효율로 합격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장갑차와 고속정, 헬기에서 정밀 사격은 물론 배율기를 장착하면 3배, 5배, 8배까지 장거리 사격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 육군과 해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수정한 도면만 약 120개 군사용이다 보니까 이게 군사용이라는 것은 우선 충격에도 강해야 되고 그다음 비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100%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만든 제품이고 완전히 이제 그걸 갖다 통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무선 방식의 디지털 기관총 조준경도 직접 개발한 아이디어 장비입니다. 기관총 조준경의 전방을 주시하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시킨 것, 장갑차나 함정, 헬기에서 사수의 몸을 숨긴 채 자유로운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 공군 아파치 헬기에 탑재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스크린을 배에다가 이거 숨겨가지고 보면서 사격하게 되면은 사수는 죽지 않고 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무선 방식 디지털 조준경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처음으로 저희가 미국에 이제 소개를 했고 한국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간의 노하우로 신기능 조준경을 개발한 주식회사 유텍 엔지니어링. 항상 더 나은,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도전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효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박동진 해군 1등병조를 8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해군 6전대 1소대 1분대장이었던 그는 도주하던 적을 격파해 덕적도 점령을 성공시켰습니다. 뒤이어 영흥도 탈환 작전 중 가슴 관통상으로 쓰러졌으나 남은 분대원들이 끝내 성공시켜 인천 상륙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최강목 최규대 부자 의병을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최강목 최규대 부자는 홍주에서 항일 의병 투쟁을 벌이다 1906년 일본 정예부대와의 항전 끝에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홍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부자에게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과 1922년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해 의병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벌인 13도 창의대장 이인영 의병장을 8월에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인영 선생은 1907년 전국연합의병부대인 13도 창의대 대장으로 추대돼 의병 2,000여 명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일본군의 공격에 후퇴했고 1909년 일제에 체포돼 경성 감옥에서 처형됐습니다. 정부는 1962년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오는 4일 전쟁기념관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국내외 민간 우수기술 국방 분야 융합 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합니다. 현장 등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사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군 2기갑여단이 대규모 공제합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합동훈련으로 실전 전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군은 한여름 폭염에도 아랑곳 없이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